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평릉 사변을 조상에게 알린 신창입니다. 신창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창은 신비의 아들입니다. 조상의 참군으로 있던 중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을 일으키자 조상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마이는 조상에게 거병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의인이라고 평가하며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함이 연간에는 한해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위위까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생 신이와 함께 배신을 일삼은 신탐입니다. 신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의거입니다. 신탐은 동생 신이와 함께 한중 일대에서 군세를 모아 조조에게 협력했습니다. 219년 총나라 유봉이 맹달과 함께 상영으로 진격해오자 항복해 정북장군 및 상영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총나라를 배신한 맹달이 상영을 공격할 때 신이가 유봉을 몰아내자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덤을 모시며 원씨 일가의 내분을 조장한 신평입니다. 신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치입니다. 원소를 모시다 원소 사후 곽부와 함께 원담을 따랐습니다. 신배와 봉기가 정권을 장악한 후 원상을 추대하면서 내분에 돌입했습니다. 202년 조조의 공격으로 양측은 잠시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원담을 부추겨 원상과 싸움을 벌였고 패배해 평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업에 있던 그의 가족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신배에게 모두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깊은 통찰력으로 동생과 아들의 목숨을 구한 신원영입니다. 신원영은 서기 191년 출생에 서기 269년 사망했습니다. 신원영은 신비의 딸입니다. 249년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을 일으키자 동생 신창에게 모시던 대장군 조상에게 가도록 조언했습니다. 사마이는 정변 성공 후 의리를 지킨 신창을 살려주었습니다. 262년 조카 양으로부터 종회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종회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간파했습니다. 종회의 참군에 임명된 아들 양수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조원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유언을 날조해 원상을 후계자로 내세운 신배입니다. 신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정남입니다. 신배는 기주목 한복을 섬겼습니다. 191년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면서 등용됐습니다. 관도대전 패배 후 군권을 장악했지만 신평과 곽도 등으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봉기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02년 원소의 유언을 조작해 서자인 원상을 적자로 삼았고 이에 반발한 원담과 내전을 벌였습니다. 204년 조조와 원담이 연합해 업으로 진격해올 때 조카 심영이 성문을 여는 바람에 함락돼 붙잡혔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했던 신비가 죽일 것을 간청해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와 함께 조조에게 반기를 든 아귀입니다. 아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귀는 흥국을 다스리는 저족의 왕입니다. 214년 마초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자 백경정원 천만과 함께 호응했습니다. 마초와 한수가 격파된 후 흥국으로 쳐들어온 하후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전장을 누비며 많은 공을 올린 악진입니다. 악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겸입니다. 악진은 조조의 휘하 장수입니다.
그는 여포와의 북양전투, 장초와의 옹구전투, 장수토벌전, 서주의 유비 공략 등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오소를 지키던 순우경을 죽였습니다. 원소 사후에는 원담과 원상 등 원시 일가를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차지하자 양양을 수비했습니다. 이후 선권토벌전에 참전의 이전과 함께 합비를 수비했습니다. 많은 전공을 바탕으로 우장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수춘 침공을 막다 패사한 악취입니다. 악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악취는 원술휘하의 장수입니다. 197년 여포를 공격했지만 진등과 내통한 양봉과 한섬이 배반에 대패했습니다. 이후 원술과 함께 후한의 지망유총을 토벌했습니다. 이에 조조가 수춘을 침공했고 이때 공격을 막다 우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탄의 습격으로 전사한 악침입니다. 악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7년 사망했습니다. 악침은 악진의 아들입니다. 악진 사후 양주제사까지 올랐습니다. 255년 관국원 문엄해난 때 사마사의 명령으로 반란군의 후방을 끊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57년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종로로부터 위기에 추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와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한 알량입니다. 알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알량은 원소의 휘하 장수입니다. 저수는 알량이 용맹하지만 도량이 좁기 때문에 혼자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년 원소의 명령으로 백마에 주둔하고 있는 동군태수 유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순유가 세운 계책에 빠져 적은 병사로 백마진을 공격하면서 조조군을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조조군에 몸담고 있던 관우와 싸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수춘 공격을 막다 패사한 양강입니다. 양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양강은 원술의 휘하 장수입니다. 197년 조조가 수춘을 직접 요격하자 원술은 도주했습니다. 양강은 교유 이풍 악취 등과 남아 조조의 공격을 막았지만 대패했습니다. 그는 결국 조조의 부장 우금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기에 처한 공소년을 구원하기 위해 출진한 양도입니다. 양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는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29년 황태자로 임명된 손등의 빈객이 돼 태자중서자에 임명됐습니다. 238년 사마이의 공격을 받은 공소년이 오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이때 손이와 출병했지만 공소년이 멸망한 것을 알고 퇴각했습니다. 이듬해 손이와 함께 요동으로가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양도는 훗날 계양태수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손도를 설득해 조조에게 합세하게 만든 양무입니다. 양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방입니다. 양무는 조조에게 등용된 후 사공의 속관으로 출사했습니다. 낙랑태수에 재임할 때 공손도에게 억류됐지만 그를 설득해 조조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213년 좌군사로 있을 때 조조를 위공으로 봉하는 것에 찬성해 상서보계에 임명됐습니다. 217년 조비가 위나라 태자에 오르자 태자대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를 장로 진영에서 떠나게 만든 양백입니다. 양백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백은 장로 휘하의 신하입니다. 211년 마초는 조조에게 패배한 후 장로에게 의탁했습니다. 마초는 장로 밑에서 수차례 양주를 침공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백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마초를 깎아내렸고 결국 마초가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도적에서 높은 지위까지 오른 양봉입니다. 양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양봉은 백파적 출신으로 훗날 이각을 섬겼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내전을 벌일 때 곽사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이각의 암살을 꾸미기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헌제가 장안을 탈출하자 흥해 장군의 임명돼 호위를 담당했습니다. 낙양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술책에 빠져 헌제를 빼앗기고 원술에게 의탁했습니다. 원술이 여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자 장원 등과 함께 출진했지만 여포의 회유에 넘어가 장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후 수춘현 인근에서 주둔하다 유비를 만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예에게 끊임없이 쓴소리를 한 양부입니다. 양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의산입니다. 양주자사 위강 휘하에 있었지만 위강을 죽인 마초를 토벌한 조조에게 의탁했습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 정벌에 나서면서 입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한중이 정벌된 후 10년간 무도태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조예가 궁궐을 증축하고 잦은 사냥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230년 조진이 총나라를 공격할 때 큰 비가 내리자 퇴각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조예의 방탕한 행실에 대해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기산 침공 때 총나라에 투항한 양서입니다. 양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서는 위나라 장수로 천수태수 마준을 보좌했습니다. 228년 제갈량이 기산을 침공하자 마준이 옹주자사 곽해가 있는 상규현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기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유를 따라 총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후 대홍역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마음을 꿰뚫어 봐 처형된 양수입니다. 양수는 서기 175년 출생에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조입니다. 양수는 대대로 삼공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는 조조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조비와 경쟁을 벌이던 조식을 지지했습니다. 조조는 한중을 놓고 유비와 공방전을 벌일 때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암호로 계륵을 제시했습니다. 양수는 한중을 유비에게 내주기는 아깝지만 이득이 없으니 철수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다음날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퇴각 몇 달 뒤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이민족들을 굴복시킨 양습입니다. 양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좌우입니다. 조조가 사공에 오르자 부름을 받았으며 이후 각지 현령을 역임했습니다. 조조가 병주를 점령한 후 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이때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해 이민족들을 복종시켰습니다. 조의 즉위 후에는 대산홍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한중 정벌전에서 양평관을 방어한 양항입니다. 양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왕은 장로의 휘하 장수입니다. 213년 장로의 명령을 받아 기성을 공격하는 마초를 도왔습니다. 기성 함락 후 마초의 명령으로 양주자삭 위강 등 조조의 관리들을 살해했습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을 쳐들어오자 장로의 동생 장위와 성을 쌓아 양평관을 방어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후계자가 못된 것에 불만을 품어 양희입니다. 양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위공입니다. 유비가 한중왕의 오르자 상서에 임명됐습니다. 오나라 정벌 당시 상서령 유파와 대립한 일로 변경으로 자천됐습니다. 224년 제갈량의 참군으로 임명되며 다시 중앙으로 복귀했습니다. 234년 tuk벌 중이던 제갈량이 사망하자 반란을 일으킨 위연을 처단했습니다. 성도로 돌아온 후 중문사에 임명됐지만 장환이 제갈량의 뒤를 잇자 비에게 불평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유선에게 전달되며 유배됐고 결국 유배지에서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한중 정벌전에서 양평관을 방어하다 전사한 양임입니다. 양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5년 사망했습니다. 양임은 장로의 휘하 장수입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을 침공하자 장로, 양왕과 함께 양평관을 방어했습니다. 조조가 거짓 퇴각을 하며 양평관의 방비가 허술해졌고 이 틈에 공격해온 조조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각과 곽사를 떠나 장안을 탈출한 헌제를 호위한 양정입니다. 양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정수입니다. 192년 동탁이 암살된 후 왕윤으로부터 이각과 곽사의 군대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195년 이각과 곽사가 내전을 벌이는 사이 헌제가 장안을 탈출할 때 후장군에 임명돼 호위를 맡았습니다. 화엄현에서 만난 단해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아 패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정벌전 참전 후 승승장구한 양제입니다. 양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통입니다. 279년 가충의 부장으로 오나라 정벌전에 참전했으며 두유의 지휘하에 양양에서 각 군을 감독했습니다. 286년 도독경주제군사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진남장군, 진북장군, 위장군을 역임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해자태부에 임명됐지만 발왕인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소년을 정벌하러 온 위나라와 끝까지 싸우다 투항한 양조입니다. 양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조는 공소년 휘하의 장수입니다. 238년 사마이가 연왕을 자처한 공소년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비연과 함께 유수의 20리 이상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 호준에게 대패했습니다. 양평성으로 후퇴에 공성했지만 사마이가 보급을 차단해 결국 투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설흥전투에서 대패하고 파면된 양조입니다. 양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계초입니다. 양조는 진나라의 장수입니다. 272년 오나라에서 투항한 설흥독 보천이 오나라의 공격을 받자 구원군으로 출진했습니다. 설흥에 도착한 후 3군을 인솔하는 오나라 육항과 대치했습니다. 오나라 진영에서 온 유찬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이민족들이 지키던 지역을 공격했지만 사상자만 늘어 퇴각했습니다.
이때 육황의 추격병에게 대패에 파면되고 평민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기에 빠진 여포를 도우려는 장양을 죽인 양추입니다. 양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추는 장양의 휘하 장수입니다. 198년 여포는 조조의 공격으로 합의로 쫓겨났습니다. 장양은 위기에 빠진 여포를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추는 장양을 살해하고 목을 조조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장양의 부장인 수고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투항한 양추입니다. 양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추는 서량의 군벌입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를 중심으로 조조에게 반기를 든 서량군에 합세했습니다. 서량군 패배 후 안정으로 갔지만 조조군의 공격으로 패배한 뒤 항복했습니다. 조조의 명령으로 안정을 다스렸고 이후 관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토구장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첫 퇴위를 거절한 양표입니다. 양표는 서기 142년 출생해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선입니다. 189년 집권한 동탁이 상국의 오르자 사도에 임명됐습니다. 190년 동탁이 장안천도를 추진하자 반대하다 파면됐습니다. 이후 고위직을 역임했지만 한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해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221년 황제에 즉위한 조비가 첫 퇴위에 제수했지만 한나라의 신하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광록대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정벌을 강력하게 주장한 양후입니다. 양후는 서기 221년 출생해 서기 27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숙자입니다. 255년 위나라 집권자 사마소의 눈에 들어 중서실랑에 임명됐습니다. 264년 반란을 계획한 종회와 강유가 처형된 후 종사중랑에 임명돼 기밀을 관리했습니다. 265년 진나라 건국 후 중군장군 및 상기상시에 임명됐습니다. 269년 도독경주제군사에 임명되자 양양에 주둔하며 밭을 개간함으로써 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276년 정남장군에 임명되고 오나라 정벌을 건의했지만 가충과 순욱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278년 오나라 정벌을 재차 주장했지만 같은 해 두해를 후임자로 청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에게 항복하려다 원술의 잔다에게 붙잡힌 양홍입니다. 양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홍은 원술 휘하의 신하입니다. 199년 원술이 사망하자 장원등과 함께 손책에게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술의 잔당인 여광태수 유훈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입촉을 막기 위해 분투한 양해입니다. 양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양해는 유장의 휘하 장수입니다. 유장이 장로 토벌을 위해 끌어들인 유비가 가맹현에 머물자 보패와 함께 백수관에 주둔했습니다. 양해는 유장에게 유비를 돌려보낼 것을 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송이 유비와 입주 평정을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장으로부터 유비에게 향하는 문서들을 단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정벌전에서 강유를 추격해 격파한 양흔입니다. 양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8년 사망했습니다.
263년 금성태수로 있을 때 등의 부장으로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했습니다. 답중에서 왕기와 견홍을 격퇴한 강유를 강천구까지 추격해 물리쳤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278년 선비족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 한수와 함께 조조에게 반기를 든 양흥입니다. 양흥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양흥은 관중 지역 군벌입니다. 211년 조조에게 반기를 든 마초 한수와 함께 동관으로 진격해 서왕을 공격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서량군이 완전히 패배하자 좌풍익으로 퇴각해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좌풍익을 지키던 정원이 공격하자 부현에서 농성했지만 구원병을 이끌고 온 하우현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를 비방하다 파면된 양희입니다. 양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현입니다. 20살 때 제갈량의 눈에 띄어 독군종사로 발탁됐습니다. 양희는 형벌을 궁평이 처결의 속주부에 임명됐습니다. 제갈량 사후에는 상서우선부랑에 올랐습니다. 장관의 추천으로 대장군부 동조연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건영태수와 제동태수를 역임했습니다. 257년 국벌에 나섰지만 강유를 희롱하는 언사를 일삼다 원정 복귀 후 파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헌제의 장안 탈출을 도운 남흉노의 왕 어부라입니다. 어부라는 서기 150년 출생에 서기 194년 사망했습니다. 어부라는 남흉노의 선호입니다. 187년 아버지 강고와 함께 한나라를 도와 선미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내부 반란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자 19대 선우에 올랐습니다. 이후 백파적과 함께 각지를 습격했습니다. 193년 흑산적과 함께 원수를 지원해 조조와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195년 헌제가 장안을 탈출해 낙양으로 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개교 전투에서 구기와 싸우다 전사한 엄강입니다. 엄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엄강은 공손찬 위하의 장수입니다. 191년 공손찬이 원소를 격파한 후 기주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이듬해 공손찬과 함께 개교 전투에 참전했지만 원소 휘하의 구기에게 패배해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에게 괴멸한 자칭 동호도광 엄백호입니다. 엄백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백호는 오군 출신의 호족입니다. 그는 스스로 우의 덕망이 높은 왕 동호덕왕을 자청했습니다. 196년 강동제패에 나선 손책에게 패배한 오군태수 허공을 보호했습니다. 이후 오군태수를 자칭한 진우와 손을 잡자 손책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확친의 사신으로 보낸 동생 엄여가 손책에게 죽임을 당하자 여항에 있는 허소에게 의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포로가 됐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은 엄한입니다. 엄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한은 유장의 휘하 장수입니다. 211년 유장이 장로 토벌을 위해 유비를 불러들이자 탄식했습니다. 214년 파군을 공격한 장비에게 붙잡혔지만 꿋꿋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놀란 장비가 예의를 갖추고 대하자 유비에게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확친의 사신으로 갔다가 손책에게 죽임을 당한 엄여입니다.
엄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6년 사망했습니다. 엄여는 엄베코의 동생입니다. 196년 손책이 엄베코 토벌에 나서자 화친을 청하는 사신으로 보내졌습니다. 손책은 엄여가 진영에 들어서자 칼로 의자를 부수고 놀란 그를 조롱을 했습니다. 결국 엄여는 손책이 던진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권의 노숙 후임 명령을 거부한 엄준입니다. 엄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만재입니다. 엄준은 전란을 피해 강동으로 이주한 뒤 손권으로부터 기도의 및 종사중랑에 임명됐습니다. 217년 노숙 사후 손권이 육구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지만 능력이 안 된다며 고사했습니다. 229년 손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위위에 임명됐습니다. 훗날 상서령까지 승진했으며 효경전과 조수롱을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옹기에 대항한 여계입니다. 여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개평입니다. 여계는 총나라의 오반영 공조로 출사했습니다. 유비 사후 옹계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나라에 투항하자 영창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옹계의 회유가 있었지만 왕항과 함께 항거했습니다. 옹계가 살해된 후 제갈량으로부터 운남태수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다른 이민족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침을 제거하려다 실패에 자결한 여고입니다. 여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세이입니다. 여고는 여범의 아들입니다. 여범 사후 안군중랑장에 임명돼 산월토벌에 많은功을 세웠습니다. 252년 손권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갈각 등과 함께 탁고 대신이 됐습니다. 그의 솔량이 즉위하자 우장군에 임명됐으며 동흥을 침략한 위나라를 막았습니다. 253년 실권자 손준이 제갈각을 제거하자 표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56년 손준의 뒤를 이은 손침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솔려와 정봉 등에게 처지돼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랜 기간 태산태수를 재임하며 공을 세운 여권입니다. 여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각입니다. 조조에게 등용된 후 오랜 기간 태산태수를 지내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른 후 서주자사 및 위로장군까지 승진했습니다. 225년 이성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할 때 공을 세웠습니다. 226년 조예가 즉위하면서 만년정으로 이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에게 포위된 조인 구원에 나선 여권입니다. 여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조인이 번성에서 관우에게 포위됐습니다. 이때 서왕에게 병마가 집결하면 함께 전진하라는 조조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원군이 도착하자 서상과 함께 관우군을 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견을 살해한 여공입니다. 여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공은 유표 휘하의 장수입니다. 193년 선견이 형주를 공격해오자 산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때 여공은 돌과 화살을 퍼부어 선견을 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상에게 반기를 들고 조조에게 항복한 여광입니다.
여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3년 원성을 따라 여상과 함께 평원에 있는 원담을 포기했습니다. 원담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조조가 원군을 보내자 퇴각했습니다. 이후 여상과 함께 양평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조조에게 귀순의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육선 사후군 최고직에 오른 여대입니다. 여대는 서기 161년 출생에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전공입니다. 여대는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선권휘하에서 지방관에 부임하던 중 215년 여몽과 함께 장사, 영문, 대양 3군을 공략했습니다. 3군 공략의功으로 여릉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교주자사에 임명돼 이민족을 토벌했으며 이功으로 안남장군에 올랐습니다. 231년 반중과 함께 물의 소수민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245년 선권이 육선 사후 무창을 두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우부를 맡았습니다. 255년 상대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차지한 여몽입니다. 여몽은 서기 178년 출생에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명입니다. 208년 형조 토벌전에 참전해 진취를 죽이고 성을 차지한功으로 횡야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212년 조조의 남하 소식에 유수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유수호를 건설했습니다. 215년 유비의 장사, 영릉, 대양 3군을 공략했습니다. 219년 관우가 번성 공격에 나선 사이 형주를 공략했습니다.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차지한功으로 남군 태수에 임명됐지만 얼마 못 가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과 함께 강동을 평정한 여봉입니다. 여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영입니다. 여범은 난리를 피해 수춘으로 이주한 뒤 수하 100명과 함께 손책을 따르며 강동을 평정했습니다. 손책의 뒤를 이은 손권이 무창으로 수도를 정할 때 건의장군 및 단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2년 위나라가 침공하자 서성, 선소, 전종과 함께 동구에서 조휴를 막아냈으며 이功으로 양주목에 올랐습니다. 228년 대사마에 임명됐지만 인수를 받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성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한 여상입니다. 여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상은 원상의 휘하 장수입니다. 203년 원상이 평원에 있는 원담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원담에게 원군을 보내자 원상은 퇴각했고 그 사이 여광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양평을 점거했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귀순의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원담이 장군의 인수를 주며 회유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각지의 태수를 지낸 총나라 관료 여의입니다. 여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양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왕년의 추천으로 전조도의로 출사했습니다. 이후 파석, 한중, 광안, 촉군 등 각지의 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상서에 임명돼 중앙정기에 진출한 뒤 동현을 대신해 상서령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총애를 이용해 중신들을 모함한 여일입니다. 여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8년 사망했습니다. 여일은 오나라의 신하입니다. 그는 문서를 감찰하는 중서에 임명된 후
성권의 총애까지 등에 업었습니다. 여의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고흥과 주거 등 중신들을 무고하게 처벌했습니다. 이에 태자 손등이 손권에게 여의리 만행을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8년 사악한 죄악들이 끝내 밝혀지면서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배신을 일삼은 최강의 무장 여포입니다. 여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봉선입니다. 병주자사 정원 휘하에 있었지만 동탁의 계략에 넘어가 정원을 죽인 뒤 동탁을 양아버지로 모셨습니다. 192년 동탁 암살을 계획한 사도 왕윤의 회유에 넘어가 부경문에서 동탁을 살해했습니다. 동탁 사후 이각과 곽사가 대군을 몰고 장안으로 들이닥치자 도망쳤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 공략에 나선 사이 장마, 진군과 함께 연주를 탈취했습니다. 급히 돌아온 조조에게 대패했고 이때 유비에게 의탁한 뒤 서주를 빼앗았습니다. 198년 합의에서 유비와 합세에 공격해오는 조조와 결전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진군과 고순을 포박하고 투항하자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의 황제 참칭을 만류한 염상입니다. 염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염상은 원술의 휘하 장수입니다. 195년 원술로부터 황제를 자칭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염상은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은나라의 신하로 있었기에 한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시기상조라고 진언했습니다. 원술은 결국 염상의 의견을 받아들여 황제에 오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의 후임으로 추천됐지만 유선에게 거절된 여무입니다. 여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평입니다. 여무는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53년 내항도독에 임명됐으며 이후 우대장군까지 올랐습니다. 257년 오나라의 주적이 결탁의 뜻을 전했을 때 백제성 수비를 강화한 공으로 파동도독에 임명됐습니다. 261년 지속적으로 북벌을 실패한 강유를 대신할 인물로 제갈참 등으로부터 추천됐지만 황제 유선이 거부했습니다. 262년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환관 황후와 결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와 이민족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 여뮤입니다. 여뮤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뮤는 어린 시절 자신을 납치한 이민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193년 대사마 유우가 공손찬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우의 부하들로부터 오한사마로 추대됐습니다. 이후 원소와 연합해 공손찬을 멸망시켰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이 벌어지자 조조에게 항복해 호우환교위에 임명됐습니다. 여뮤는 이민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오한족 닥던 토벌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조조 사후 조비가 즉위하자 도료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장로를 끝까지 싸우게 만든 연포입니다. 연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포는 장로의 휘하 장수입니다. 장로가 주민이 바친 옥인으로 스스로 왕을 칭하려고 하자 이를 말렸습니다. 215년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장로에게 맞서 싸울 것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패배의 장로와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220년 다른 신하들과 함께 조비에게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사냥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한수를 배신한 여맹입니다.
여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언명입니다. 여맹은 한수의 휘하 장수입니다. 한수와 마등이 전쟁을 벌일 때 마초와 싸워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209년 조조에게 사신으로 다녀온 뒤 한수에게 귀부할 것을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11년 조조의 대항해 관중 지역 연합군이 결성됐지만 가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한수와 조조가 회담을 가질 때 호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조가 허창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들먹이자 한수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왕릉과 함께 조표를 옹립하려다 처형된 영호우입니다. 영호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치입니다. 황초영단 해웅호군에 임명됐습니다. 오환교의 전해가 이민족을 토벌할 때 작은 절차를 어겼다며 처벌했고 이로 인해 조비의 분노를 삽파면됐습니다. 이후 조상이 집권했을 때 연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사마이가 정권을 잡자 왕릉과 함께 조방을 폐위하고 초왕 조표를 옹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며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탄의 난 때 오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오강입니다. 오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강은 제갈탄의 신복입니다. 257년 제갈탄이 수춘에서 악심을 죽이고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제갈탄의 아들 제갈정 등과 함께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오나라에 갔습니다. 오강은 오나라 실권자 손준을 설득해 구원군을 지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교주자사로 온 보질에게 살해된 오거입니다. 오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1년 사망했습니다. 오거는 조조의 남하로 신야로 쫓겨난 유비가 처음 의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표를 후원한 일로 창호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유표가 교주자사로 보낸 외공을 쫓아냈습니다. 211년 성권이 교주자사로 임명한 보질의 초대를 받아갔다가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과 관계를 끊겠다는 선책의 뜻을 전달한 오경입니다. 오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3년 사망했습니다. 오경은 선견의 처남입니다. 전공을 세워 원술로부터 단양태수에 임명된 후 주운을 격퇴해 단양을 점거했습니다. 이후 원술의 명령을 받고 유교를 격파했습니다. 원술이 황제를 자청하자 관계를 끊겠다는 선책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하진 암살에 가담한 함효를 처단한 오광입니다. 오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에게 살해되자 원소 등과 함께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궁궐에서 하진의 동생 함효를 발견했고 함효가 환관들과 결탁했다고 의심해 동민과 함께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를 돕다 조조에게 항복한 오돈입니다. 오돈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돈은 장패와 함께 서주에서 군세를 모아 거병했습니다. 개양에 주둔할 때 조조와 싸우는 여포를 도왔습니다. 여포가 패주하자 장패와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으며 이성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무도를 공격하다 저족에게 살해된 오란입니다. 오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8년 사망했습니다.
오라는 유비 휘하의 장수입니다. 217년 유비의 명령을 받고 장비, 마초와 함께 무도 지역으로 진격했지만 조조 휘하의 조흥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듬해 장비와 마초는 한중으로 후퇴하고 홀로 남아 싸웠지만 저족의 강단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오나라 이의를 격파한 오반입니다. 오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웅입니다. 오반은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이릉대전에 참전해 무현과 자기현을 지키는 오나라 이의를 격파했습니다. 유선 즉위 후 표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제갈량의 사차 북벌도, 위연, 부상과 함께 사마이를 대파했습니다. 231년 제갈량이 염을 탄핵할 때 동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성건 휘하에서 다수의 예언을 적중시킨 오범입니다. 오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칙입니다. 오범은 성건을 섬기며 기흉과 재해를 예견했습니다. 208년 황조 토벌과 214년 유비의 익주평정, 219년 관우의 생포와 220년 성건의 오왕직위 등을 예언했습니다. 오범은 오국팔절의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을 암살하려다 처형된 오부입니다. 오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덕유입니다. 오부는 대장군 하진으로부터 등용됐습니다. 189년 하진이 살해되고 동탁이 집권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칼을 감춘 채 동탁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척포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헌제를 잃고 세력이 약화된 곽사를 암살한 오습입니다. 오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년 헌제가 장안을 탈출해 낙양으로 향할 때 곽사의 명령을 받아 헌제가 머물고 있던 곳을 급습해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헌제를 호위하는 양정과 양봉에게 격파됐습니다. 이후 이각과 곽사가 헌제를 잃고 패망하자 곽사를 암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의 최후까지 항전한 오원입니다. 오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사칙입니다. 오원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72년 육항의 명령으로 진나라에 항복한 서릉도 보천을 격파하고 건평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80년 진나라의 공격에 끝까지 항전했으며 오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진나라에서는 도낭태수, 암문태수, 남중도도, 교주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중앙에서 대장추를 지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익주 침공을 막았지만 초계 사령관이 된 오이입니다. 오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원입니다. 오이는 유원을 따라 익주로 갔습니다. 유원의 뒤를 이은 유장 때 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213년 유비가 익주를 침공하자 부연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끝내 투항했습니다. 221년 관중도독에 올랐습니다. 230년 위연과 함께 남한 지역에서 위나라의 비우와 곽희를 격파해 좌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234년 제갈량 사후 독한중 및 거기장군에 임명돼 한중을 방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비에게 출정하는 조조를 눈물로 배웅할 것을 조언한 오질입니다. 오질은 서기 177년 출생에 서기 23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중입니다. 오질은 조조의 후계 자리를 두고 조비와 조식이 다툴 때 조비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조비에게 조조의 출정을 배웅할 때 말없이 눈물을 흘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조비 즉위 후 북중낭장, 도규병제군사 등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비의 총애가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며 빈축을 샀습니다. 230년 시중에 임명된 후 조예에게 진군을 헐뜯어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성권에게 쫓겨난 육손에게 도움을 청하다 처형된 오찬입니다. 오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휴입니다. 오찬은 선화에게 발탁되어 오나라에 출사했습니다. 222년 여범 하제와 함께 동고에서 조휴를 격파했으며 이공으로 회계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여대와 함께 산월토벌에서 활약했습니다. 243년 태작태부에 임명됐습니다. 선권의 후계를 두고 선화와 선패가 싸우자 선화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선패를 하구의 지휘관으로 보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권이 쫓아낸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합비 침공을 막아낸 온해입니다. 온해는 서기 178년 출생에 서기 22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만기입니다. 온해는 위나라의 신하입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돌아왔을 때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장묘 악진 등과 함께 선권의 합비 공략을 막아냈습니다. 조비가 즉위하자 시중 및 위군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3년 양주자사를 지내던 중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합세에 총나라를 괴롭힌 옹기입니다. 옹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옹기는 익주 지역 호족입니다. 220년 교지태수 사섭의 회유로 오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후 총나라의 익주태수 정왕을 죽이고 후임으로 온 장애를 붙잡아 오나라로 압송했습니다. 선권으로부터 영창태수에 임명됐지만 여계와 왕항의 방해로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민족인 고정의 부하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서 암살 계획에 휘말려 처형된 왕경입니다. 왕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언이입니다. 왕경은 원래 농민이었지만 최림에게 발탁돼 위나라에 출사했습니다. 255년 총나라 강유와 조서에서 싸웠지만 대패했습니다. 이때 적도성을 지키다 정서장군 진태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감노연간 상서에 임명됐습니다. 260년 황제 종호로부터 사마서 암살을 지시받았지만 사전에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동탁 연합군의 해상을 설득하는 매부를 살해한 왕광입니다. 왕광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절입니다. 왕광은 대장군 하진에게 발탁돼 한나라에 출사했습니다. 189년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되자 원소와 함께 황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동탁이 집권하자 낙향했지만 한해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습니다. 동탁이 연합군의 해산을 종용하자 사신으로 온 매부를 살해했습니다. 192년 동탁에게 패배한 후 고향에서 장막과 합세하려고 했지만 조조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을 중용한 조상의 권력남용을 비판한 왕기입니다.
왕기는 서기 190년 출생에 서기 26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배교입니다. 왕기는 낭야에서 유학한 뒤 왕릉을 따랐으며 중서실랑에 임명돼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조예의 궁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상 집권 후 안풍태수에 임명돼 오나라 침공에 방비했습니다. 조상이 권력을 남용하자 시효령을 저술해 비판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조상이 살해되면서 면직됐습니다. 이후 형주자사로 있으면서 왕창과 함께 오나라를 공격해 공을 올렸습니다. 257년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마소와 함께 난을 평정했습니다. 반란 진압의 공으로 정동장군 및 도도강주 제군사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구검과 함께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한 왕기입니다. 왕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석입니다. 왕기는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38년 현도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42년 관구검과 함께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비류수에서 동천왕에게 패배했습니다. 244년 관구검과 반격을 가해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함락했습니다. 263년 등해의 부장으로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변홍과 함께 면죽관을 함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침 암살을 논의하다 살해된 왕돈입니다. 왕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왕돈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성권이 관우를 죽이고 형주목에 임명될 때 황제에게 진상할 말 구입을 면받았습니다. 256년 선녀가 실권자인 선침 암살을 제안했지만 사전에 발각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낸 왕랑입니다. 왕랑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흥입니다. 왕랑은 하진과 도겸을 따랐지만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이 높이 평가돼 회계태수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강동 평정에 나선 선책과 싸우다 패배하고 초야에 묻혔습니다. 훗날 조조에게 등용돼 간이대부, 위금태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20년 화음과 함께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을 것을 조비에게 건의했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사공에 임명됐습니다. 조의 즉위 후에는 사도에 올랐습니다. 223년 총나라 제갈량에게는 번국을 칭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남중 정보를 수차례 저지한 왕년입니다. 왕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왕년은 유장휘하에서 제동현령으로 있었습니다. 익주를 평정한 유비에게 등용돼 십방현령과 광두현령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국고를 늘리는데 활약해 촉군태수 및 흥업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유비 사후 제갈량이 실권을 쥐자 승상장사 및 둔기교위에 올랐습니다. 제갈량이 남중을 정벌하려고 하자 수차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를 익주로 들이려는 유장을 설득하기 위해 자결한 왕무입니다. 왕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1년 사망했습니다. 왕무는 유장 휘하의 장수입니다. 211년 장로의 침입을 대비해 유장이 유비를 불러들이려고 하자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반대했습니다. 유장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제 편입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자살한 왕릉입니다.
왕릉은 서기 172년 출생에 서기 25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언음입니다. 192년 숙고 왕윤이 이각 일파에게 살해되자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등용돼 승상연속에 임명됐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오른 후에는 양주자사, 예주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48년 사공에 올랐습니다. 249년 영우와 조방을 폐위하고 초왕 조표를 새 황제로 옹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51년 황제 폐립 계획이 발각되자 도성으로 가던 중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유비의 황제 즉위를 간청한 왕모입니다. 왕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태입니다. 왕모는 유장 휘하에서 파군태수로 있었지만 익주를 평정한 유비에게 귀부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소부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제갈량 미축 등과 함께 유비에게 황제에 오를 것을 간청했습니다. 223년 뇌공을 대신해 태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손찬을 배신하고 원소에게 투신한 왕문입니다. 왕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공손찬을 따랐지만 원소에게 투항했습니다. 이후 공손찬 휘하의 전해가 통치하는 동주연을 공격했습니다. 전해가 배신자라며 농락하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퇴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사 후 이각곽사와 장안을 점령한 왕방입니다. 왕방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방은 동탁 휘하의 장수입니다. 192년 왕윤과 여포가 실권자 동탁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방은 이각, 곽사, 장제가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할 때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 참전해 전사한 왕보입니다. 왕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국산입니다. 왕보는 유장 휘하의 신료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차지한 후 항복했으며 면주편령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관우가 형주를 통할할 때 의조종사를 지냈습니다. 221년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222년 자기에서 패배할 때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밝혀 중용된 왕사입니다. 왕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사는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서조용사로 있을 때 정치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다 조조의 의견을 빠뜨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를 청해 면죄되고 오히려 예주자사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정시 연간에는 대산홍에 임명됐습니다. 왕사는 능력은 있었지만 이를 대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담의 죽음을 애도해 조조에게 등용된 왕수입니다. 왕수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숙치입니다. 왕수는 북해태수 공용을 섬겼습니다. 196년 원담의 공격을 받은 공용이 북해를 달아나자 원담에게 의탁했습니다. 205년 원담이 조조와 싸우다 전사하자 조조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게 부탁했습니다. 충절을 높이 평가한 조조에게 등용돼 위군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13년 조조가 위공에 봉해지면서 대산홍 및 낭중명에 전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진과 사마이의 총나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왕숙입니다. 왕숙은 서기 195년 출생에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옹입니다. 왕숙은 왕랑의 아들입니다. 그는 중령장군 및 상기상시를 지냈습니다. 230년 조진과 사마이가 총나라를 공격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퇴각을 주장했습니다. 255년 관국원 문엄의 난이 벌어지자 사마소에게 책략을 제시했습니다. 왕숙은 조모에게 사마사 사후 집권한 사마소에게 자기를 내려줄 것을 진언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2차 북벌 중 퇴각하는 제갈량을 추격하다 전사한 왕상입니다. 왕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왕상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23년 오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유소호를 공격하다 주헌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 오나라 군대에 사로잡혀 무창으로 보내졌습니다. 228년 2차 북벌에 나선 제갈량은 학수가 지키는 진창을 포위했습니다. 왕상은 군량이 떨어져 퇴각하는 제갈량을 추격하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모의 암살 계획을 사마소에게 알린 왕업입니다. 왕업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업은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260년 그는 사마소를 암살하려는 황제 조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침과 함께 사마소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습니다. 진나라가 건국된 후 중호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회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한 왕원이입니다. 왕원이는 서기 217년 출생에 서기 268년 사망했습니다. 왕원이는 사마소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사마소에게 종회가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라며 중용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아들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황태후에 올랐습니다. 병이 위독해지자 사마염을 불러 사마유를 보호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268년 사망 후 사마소가 묻힌 수명릉에 합장됐습니다. 시호는 문명황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형주 침공의 끝까지 항전을 주장한 왕위입니다. 왕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위는 유종의 휘하 장수입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형주를 침공하자 유종은 항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왕위는 1,000명의 병사를 주면 조조를 생포하겠다고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포를 끌어들여 동탁을 살해한 왕윤입니다. 왕윤은 서기 137년 출생에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사입니다. 184년 예주자사로 있을 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장양에게 모함을 받아 자천됐습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이 집권하자 태복에 임명됐습니다. 하진이 십상시에게 살해되고 집권한 동탁에 의해 사도에 임명됐습니다. 192년 여포를 회유해 동탁을 살해하고 녹상서사에 올라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해 장안을 점령한 이가 곽사 일당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멸망의 공을 세운 왕융입니다. 왕융은 서기 234년 출생에 서기 30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준충입니다. 왕융은 중림 7년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소에게 등용돼 위나라에서 이부왕문, 상기상시, 형주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인 279년 왕준과 함께 무창을 공격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나라 멸망의 공으로 시중에 임명됐습니다. 사마충이 즉위한 뒤 태자대부에 임명됐으며 297년에는 사도로 승진했습니다. 300년, 조왕 사마륜이 사마충의 황후와 그의 일파를 죽였는데 이 사건의 사위가 연루돼 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많은 전략을 제안해 마초 격퇴에 공헌한 왕이입니다. 왕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위는 조조의 장남 조왕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혜로 조왕이 세운 책략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213년, 마초가 기현을 공격하자 공수용 팔찌를 띠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에서는 여러 책략을 제안해 마초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승의 조조 암살 계획에 가담한 왕자복입니다. 왕자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200년, 친구인 동승이 조조 암살 계획을 꾸미자 맏은 유비 등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출병하게 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처형됐습니다.